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천안 삼거리 휴게소가 미술관으로 변했습니다. 작품들은 독립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휴게소의 문을 연 독립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작은 태극기들이 모여 꺼지지 않는 횃불을 들고 달려갑니다. 독립을 외친 횃불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지붕 위에서는 만세를 부르며 더 밝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천안 삼거리 휴게소가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육체도 쉬지만 정신도 쉬고 또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이 갖고 있는 역할을 이 휴게소 안에서 구현해보자 하였습니다. 휴게소 입구와 옥상, 통로 곳곳에는 조각 작품 31점이 설치됐습니다. 성신여대 조속과 교수와 학생들은 독립미술관을 위해 지난해부터 작업에 들어갔고 작품마다 독립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작품에 새겨진 글씨들은 독립운동가의 서체를 그대로 옮겨왔고 작은 재료들도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말씀하신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이라 원통하다라는 말씀과 같이 열사들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쳐가던 휴게소지만 시민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휴게소에서 되게 뜻밖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 전시된 작품들은 별도의 전시 기간 없이 상설 전시돼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달 한 지상파 방송이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식 로고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죠. 아산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돼 한국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안 가요. 안 가요. 안 뽑아요. 아니 이런 안 갔다가 놓으셨다는 거가 자체가 이사장님 잠시만요. 나중에 드리는 잠깐 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 회의를 하려면 자료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드린다고. 그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회의 전에 제가 회의 자료가 준비됐다고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을 받아가지고 회의 자료를 하던 중에 회의 자료 중에 오기가 있더라고요. 오기가 있어서 제가 머릿속에 넣고 썼는데 한국에서 또 지금부에서 잘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수막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던 시안이잖아요. 이 시안을 가지고 이거는 뭐 이렇게 당대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론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안 사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뽑아요. 아니 이런 안 갔다가 놓으셨다는 거가 자체가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과 의장님 상의를 거쳐서 여론은 기본적인 안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이번 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한 건 아니나 누가 어떤 식의 책임을 어떻게 주셔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직원들이 형이니까 최종 결재라는 의장님이시잖아요. 의장님이시지만 검토한 게 잘못이니까 사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주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참 생각을 좀 깊게 못했다, 심도 있게 못 다뤘다는 말씀을 사과를 드렸고 또 의장님께서도 또 부회가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반목 현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하셨고 또 발빠르게 대처도 하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 앞으로 좀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회의 결과 마무리를 우리 의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도 더 챙기고 말씀 주신 말씀 잘. 유성기업 노사분규는 올해로 9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태를 마감하기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종고기와 함께 평화로운 해결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유성기업 노사분규는 지난 2011년 노조의 주간 연속 2교대 요구에 사측이 직장 폐쇄로 대응하며 불거졌습니다. 9년간 사태가 이어졌고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해왔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금이 노사 갈등을 없애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성기업 사태 재판 선고 결과가 9월 4일을 앞두고 있고 이런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런 노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적기간인가.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노사민정위원회가 노조 측을,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사측과 협의하고 있고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단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종교계의 중재에 함께해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9일부터 진행될 집중교섭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사는 3대 종단이 제안하는 집중교섭을 조건 없이 참여하여 조속한 기간 내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양 지사와 오 시장은 노사 분쟁에 지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사태 해결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천안대학연합축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10월 18일 도솔광장에서 열리는 2019 천안대학연합축제는 천안 지역 12개 대학이 모여 문화와 예술을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참가자 모집 분야는 대학 가요제와 대학 댄스 경연 대회로 천안소재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천안 배원해농협이 과실 전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평가에는 전국 거점센터 23곳과 일반센터 12곳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 배원해농협은 올해 4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14개 나라에 4,360톤을 수출해 2017년 대비 수출 14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산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으로 오는 11월까지 은봉과 탕정 일부 구간에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구간과 기간은 은봉명 소재지에서 산동 사거리, 탕정면 동산리로 이어지는 노선은 올해 11월까지, 탕정 동산리에서 호산리 구간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통제됩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공사를 중지하고 도로 횡단 구간에 대해서는 비굴착 공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2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송배수관로 매설과 배수지,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법으로 정한 국화가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 상징인데요. 법으로 무궁화를 국화로 정해 더 소중히 여기자는 이야기가 광복절을 전후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무궁화 이야기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무궁화가 이제 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좀 우리 민족과 같이 고초를 겪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궁화만큼 이제 우리 민족과 그 기쁨과 고난을 같이 한 꽃이 없기 때문에 일본 놈 꽃 밑에서 뭐가 좋다고 힐덕거리고 소리 지르고 노릅니까?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무궁화를 말살시킨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본인들이 아주 모렴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 경제를 농락을 하고 있는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처럼 무궁화 하려강산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해 주세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에서 천안 지역 예산으로 13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천안을 박완주 의원은 정부 추경에 서북 선거구간 도로 건설 80억 원, 수소 충전소 건설 42억 원, 농촌 용수 개발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북 선거 도로 건설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도는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나 도 소상공기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은 라오스 교원 20명을 초청해 오는 29일까지 교육 정보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컴퓨터 유지보수, 정보교육 우수학교 방문 등입니다. 또 충남과 서울 일대에서 한국문화체험도 진행됩니다. 라오스 교원 초청 연수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른바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분원 설치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입지와 규모는 어떤 대안이 제시됐을까요? 김우순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보지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km 거리로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서 분원 설치의 최적지로 꼽은 곳입니다. 입지의 상징성과 접근성, 또 정부청사와의 연계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이곳이 국회 분원의 입지로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 분원 규모는 모두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중 예산결산위원회와 10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그리고 국회 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대안이 가장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시로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 분원에서 열 수 있을 만큼의 규모입니다. 다만 지역에선 본회의 기능을 제외한 국회 기능 대부분을 분원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비사만을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규모와 관련해서 국회 기능이 충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 전체와 국회 도서관 등의 국회 기관도 모두 분원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시는 이번 연구 용역이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회 분원 설치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이 빠른 시일 안에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분원 개원 시기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에서 2025년쯤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시장은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된 직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국회 분원을 설계하는 데만 최소 2년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와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이른바 비이란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온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법무부와 외교부 등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4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13일 발표된 국회 분원 설치 연구 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이 점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함께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NK 세종병원을 응급의료시설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개원한 이 병원은 최근 응급병상을 10개 병상으로 확대하고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을 보강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제 코딩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 코딩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시 마을 기업을 간다. 오늘은 코딩 교육 전문 기업 하이코드를 소개합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세종시 창업키움센터. 이곳에 세종시 최초의 교육 분야 마을 기업인 하이코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저희가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과학, 공학, 기술, 예술까지 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재나 교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학교, 또 지자체, 정부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코딩 교육이 전문인데요. 요즘엔 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딩 교육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봇을 가지고 코딩을 함께 배우면 좀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재미난 콘텐츠, 아이들이 교육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GTX나 미국의 CES 등의 해외에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종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에도 선정이 되어서 나라의 지원금도 받고 또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기업의 구성원은 모두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인 주부들. 흔히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었던 이들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아들이 이 컴퓨터 로봇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고 아는 바를 조금 가르쳐 줬더니 굉장히 실력이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다른 아이도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사를 창립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성 6명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엄마들이고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부터 가르쳐보고 내 옆집 사는 아이 가르쳐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입소문이 퍼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단체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사업화 시켜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기업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던 중에 마을 기업을 알게 됐죠. 하지만 코딩이란 분야가 아직은 낯선 만큼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아직은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학부모님들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존의 뭐 국영수에 또 코딩이 추가됐다라는 이런 그 인식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인식이 특히 좀 잘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코딩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 세종을 넘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을 누비는 이들의 여성 파워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최종 목표가 있다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제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좀 많이 활성화돼서 정말 전국적으로 저희 하이코드 플랫폼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 단계는 해외 진출까지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티브로드 김우순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2단계 3차 스마트시티 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112와 119 등 재난상황실과 도시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도시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지도 기반의 관제 기능 고도화와 CCTV 영상 지원을 통해 사건 현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관광지와 맛집, 마트 휴무일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